안녕하세요. 노래하는 꽃사장 홍우지입니다. 자, 요즘 31도가 넘는 여름이에요. 비가 오거나 그러면 삽목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꽃꽂이를 하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을 가지고 삽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짜잔! 보이시나요? 자, 꽃이 지금 다 진 조팝나무랍니다. 자, 조팝나무는 이렇게 공처럼 톡톡 동글동글한 꽃들이 여기 하나가 다 맺혀서 피어 있는데요. 꽃꽂이를 다 한 다음에 시들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꽃이 다 떨어진 이 조팝을 가지고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그린으로 다시 꽃꽂이를 해도 되고요. 또 이것을 가지고 삽목을 해서 내년에 또 꽃을 피워서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늘 제가 이렇게 화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화분에는 흙을 가득 담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오늘 삽목하는 거는 큰 화분에다 좀 해서 큰 나무로 이렇게 삽목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는데요. 플라워 샵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조팝나무를 다 쓰신 다음에 아니면 여기를 잘라서 꽃꽂이를 한 다음에 이 밑에 줄기는 버리실 거예요. 저희 홍은주 꽃예술원 앞마당에는 이러한 것들을 버리지 않고 이런 큰 화분에 흙을 가득 담아서 삽목을 한 다음에 내년에 그 후년에 또 꽃을 피워서 계속 지속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5월 달에 이 행사에 달 때 조팝 나무에 핀 꽃을 활용을 해서 꽃바구니를 꽂고요. 또 결혼식을 할 때 하트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화환, 신화환을 꽂아서 제작을 아주 적절하게 이용을 잘 했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쓰고 남은 이런 소재들을 어떻게 하면 버리지 않고 재생산해서 또 여러분들이 삽목을 해서 쓸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팁을 알려주고자 제가 이렇게 오늘 삽목하는 방법을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조팝의 꽃말은요, 노련하다라는 꽃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꽃이 공처럼 동글동글 하나의 그 덩어리처럼 꽃이 이렇게 몽글몽글 피기 때문에 공조팝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겨울에 밖에서 월동을 해야지 꽃이 겨울에 아주 예쁘게 펴요. 그래서 아주 겨울에 밖에서 눈이 많이 오는 추운 계절에도 잘 견디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밖에서 또 길거리에나 산에 가보시면 이렇게 도로가에 조팝나무들이 하얗게 꽃을 피운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꽃 어떻게 삽목을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흙을 준비를 많이 한 다음에 물을 한번 가득 붓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이렇게 물이 좀 흘러 나오지요. 자, 이렇게 흘러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화분 받침 제가 놨는데 나오죠. 이렇게 흘러 나올 때까지 물을 가득 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삽목할 나무들을 여기다가 이제 꽂아만 주면 되는데 뭐 어려울 게 없어요. 너무 쉬워서. 그래서 이 그 조팝 나무는 너무 예쁘고 또 5월 달에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쓰죠. 부활절날 가장 많이 쓰는 성전 꽃꽂이용으로 조팝나무가 많이 쓴답니다. 또 이와 비슷한 거는 또 설류화라는 게 있는데 그건 꽃이 아주 조그마하죠. 그리고 라인적으로 피는 꽃이기 때문에 이 조팝나무가 훨씬 더 큰 공간 안에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꽃입니다. 그래서 이 조팝나무 것을 한번 여기에다가 삽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꽃이 다 지고 나면 이렇게 잎이 있죠. 그리고 나무가 나중에 이제 여기에 뿌리를 내리면 또 이렇게 잎들이 나온답니다. 그랬을 때 이 잎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잘라서 주시면 한 줄기의 잎을 자르면 또 좌우측으로 또 곁가지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예쁘게 그린일 대로 소재를 쓰고 꽃이 피었을 때도 또 그대로 소재를 쓸 수가 있어서 아주 다양하게 소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이 잎이 더 풍성해지죠. 그리고 또 가을이 되면 또 예쁜 단풍나무 잎처럼 또 예쁘게 꽃을 또 꽃보다 잎을 또 관상하는 조경용으로도 쓰이는 그런 어떤 울타리 아니면 길가의 도로에 많이 사용되는 것이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삽목을 어떻게 하는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렇게 해서 그대로 그냥 하나를 통째로 하는 것보다는요, 잘라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르실 때는 이렇게 쭉 길게 있죠. 그럼 저희가 꽃꽂이를 할 때는 이 길이를 정합니다. 길이를 정해서 어디를 잘라야 될 건지. 그래서 이렇게 짧게 자를 때는 여기도 자르기도 하고요. 꽃꽂이를 하고 또 여기 잘라서 꽃꽂이도 하는데요. 여기를 너무 짧게 자르는 것보다는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사선으로 자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선으로 이렇게 잘라서요. 잘랐죠? 그럼 이 면이 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이렇게 꽂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꽂아주시면은요, 여기에서 바로 또 잎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놔두셔도 돼요. 이 정도 잎은요. 그리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굵은 가지가 있으면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라서 이 정도 자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잘라서 또 이렇게 또 꽂아줍니다. 이렇게 꽂아주면 여기서 또 줄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꽃이 진 것은요, 이렇게 잘라주세요. 꽃이 진 데는 대를 이렇게 잘라주셔서 잘라주시면 또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잎이 많으면 또 수분을 아직 뿌리가 안 내렸는데, 그쵸? 잎이 너무 많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잎을 좀 이렇게 따줍니다. 이렇게 따주셔서 잎이 많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가지가 많이 달린 이 밑에를 좀 잘라서요. 이렇게 또 사선으로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이렇게 꽂아줍니다. 너무 낮게 꽂지 마시고요. 조금 이렇게 깊게 꽂아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여기도 좀 잘라주시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꽃이 빈 데는 이렇게 다 잘라주시면 여기 사이사이에서 잎이 아주 다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따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 3년 전에 삽목을 해서 밖에서 꽃을 피워서 올해 아주 꽃을 많이 본 그런 나무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라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꽃이 핀 곳은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꽃이 다 진 다음에 꽃꽂이를 하고 나서 물에다 담가 놨습니다. 2주를 담가 놓으면 이렇게 새 순이 나옵니다. 이렇게 새 순이 아주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또 사선으로 자르신 다음에 또 이렇게 꽂아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꽂아주시면 나무가 많이 자라겠죠. 그래서 꽃이 피면 아주 사방으로 꽃이 하얗게 펴서 아주 예쁘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해서 제가 삽목을 해보니까 이렇게 작은 가지도 물론 삽목이 잘 되지만요, 이렇게 굵은 가지가 딱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탁 나오는 그 가지들이 훨씬 더 강하고 또 꽃들도 예쁘게 아주 많이 피우고요. 그리고 이게 가지가 줄기가 이렇게 굵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가지들이 아주 힘있게 펼쳐 나가는데 아주 좋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잘라줍니다. 그래서 잎들을 좀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한번 폈던 곳도 이렇게 잘라줍니다. 여기도 잘라주시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5개를 가장자리로만 이렇게 꽂았습니다. 그럼 정중앙에 또 하나를 꽂겠는데요. 이렇게 중앙에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꽂아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두꺼운 가지로 이렇게 해서 밑에 들어가는 부분은요,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주셔서 잘라주시고 여기도 잘라주시고. 그래서 잎 정리는 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지와 꽃이 핀 곳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셔서 짜주시면 됩니다. 다 한 다음에는 물을 좀 이렇게 부어주시면 아마 예쁘게 삽목이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금 작은 거는 좀 떼고요. 밑에는 이렇게 좀 잘라주셔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선으로 좀 자른 다음에 밑으로 좀 꽂아줍니다.
지금 삽목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전체가 다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죽는 가지도 있어요. 이 정도 하시면은 아마 몇 개는 살고 또 몇 개는 죽겠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아예 그냥 이렇게 다 자른 다음에 잎을 좀 이렇게 띄어서요. 심겠습니다. 이렇게 빈 공간에 아예 이렇게 큰 화기에다가 큰 이렇게 화분에다가 심으면 편해요. 작은 데다 심는 것보다 아예 그냥 큰 데다 심어서 이렇게 자르셔서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르셔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자릅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이 잎을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그래서 안쪽으로 꽂았다면 작은 것들은 좀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꽂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꽃꽂이를 한 다음에 이 조팝나무로 개체수를 늘리는 방법이 꽃꽂이를 하고 나서 그 밑에 줄기를 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꽃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파리만 남을 경우에 꽃이 다 지고 난 다음에 이파리만 남을 경우에도 이렇게 삽목을 하셔가지고 내년에 또 한번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면 좋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밑에는 흙에 들어가는 부분은 훑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흙에 들어가는 부분은 전부 훑고 이렇게 해서 꽃이 폈던 데는 이렇게 해서 또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꽂아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 하셨으면은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뿌리를 내린 것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그냥 다 했습니다. 아낌없이. 그래서 이것을 삽목한 것을 밖으로 나가서 바로 햇볕에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죽겠죠. 그래서 지금 뿌리를 아직 안 내렸는데 햇빛을 보여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좀 응달, 햇빛을 덜 받는 곳에 놔주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또 물을 이제 나중에 붓고 또 이렇게 해서 통풍이 좀 잘 되고 살랑살랑 하면서 습도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놓으시면 여기에서 또 이렇게 나무 가지에서 또 새롭게 이파리들이 나온답니다. 자, 이것도 지금 잎이 다 떨어졌죠? 아직 죽은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도 삽목을 하시면 이 사이사이에서 이제 잎이 또 나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르셔가지고 여기다 꽂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꽂아주시면 또 예쁘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여기도 다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자, 오늘 이렇게 아주 큰 화분에, 조그만 화분이 아니라 큰 화분에 삽목을 다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수분을 날아가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약간 겨울 같은 데는 좀 이렇게 보온이 되게 비닐로 싼다든지 이렇게 살짝 뭐 조그만 거면 컵으로 덮어놓기도 하지만 이렇게 큰 경우에는 비닐로 한다든지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막 특별히 관리를 하지 않아도 삽목이 잘 돼요. 조팝나무가. 그래서 이대로 놓으시고 좀 바람이 잘 통하고 스프레이도 좀 해주시고 물도 좀 자주 주시면서 뿌리가 내리는 그런 시간들을 제가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꽃집에서 조팝나무 소재를 쓴 다음에 남은 것을 어떻게 하면 개체수를 늘려서 내년에 또 한번 쓸 수 있을까,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삽목을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3년 전에 삽목을 해서 지금 사용한, 다 잘라서 지금은 이제 그 원목대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밖에 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요 나무입니다. 많이 컸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꽃이 지금 폈는데요. 이렇게 하얀색 꽃으로 이렇게 펴서 요거 남은 거예요. 제가 다 잘라 쓰고 지금 요 목대만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얗게 꽃이 폈는데 지금 이제 다 졌죠. 이렇게, 그죠? 아주 그래서 여기가 가득했답니다, 꽃이.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무 가지가 많아졌어요. 그쵸?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한 번씩 다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주시면 여기도 이렇게 자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잘라주면 여기에서 나무 가지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년 전에 삽목해서 키운 조팝나무랍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조팝나무 잘해서 키우셔가지고 많이 활용하세요. 감사합니다.